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세상보기입니다. 요새 미국에서 달걀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품절이고 그나마 구하지 못해 마약보다 달걀을 밀수입한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달걀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새 미국에서는 너무나 식당 서비스 비용이 올라서 햄버거 세트 하나 주문하는 것도 예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햄버거 값이 그나마 미국에서는 패스트푸드로 가장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사인데, 일반 레스토랑은 얼마나 비싸졌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2024년 미국의 명목상 1인당 GDP가 무려 8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수치로는 세계에서도 아주 상위권에 속하는 그런 국민 소득인데요. 그럼 과연 미국 국민들은 생활 수준이 높아졌을까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 하면은 대부분 스위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스위스 여행을 가봤었는데요.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둘러보고 느낀 점은, 이것은 인구가 작고 조그만 나라니까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제가 스위스 가서 느낀 점은 참으로 나라 전체가, 도시나 마을이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도 들뜨지 않고 차분히 다니는 모습이 차갑다 못해 냉정하게 보인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마트 가서 느낀 것은 모든 물가가 주변국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보다 최소 2배 이상은 비싸 선뜻 손이 가 물건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스위스 하면은 유명한 초콜릿도 너무 비싸가지고, 이 가격이면 그냥 다른 나라 가서 사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당연히 식당은 말도 안 되게 비싸가지고 저는 그냥 빵집에서 샌드위치와 커피로 때우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그래도 물가가 올라도 웬만하면은 주변 식당에 가서 점심을 사 먹거나 하는 그런 편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들은 웬만해선 식당에 가서 먹을 엄두가 나지를 않을 만큼 고물가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점심시간도 웬만큼 널널해서 집에 가서 먹고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지 않으면은 간단히 싸가지고 와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고물가 사회가 세계 최고 1인당 국민소득을 자랑하는 유럽의 소국 룩셈부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에도 금융사업으로 국민소득이 엄청나게 높지만은 실상 모든 쇼핑이나 외식은 국민들이 벨기에나 독일, 프랑스에 가서 소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나라일수록 경제에 대한 편중이나 왜곡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고, 국민들 간의 직업 분포도도 고르지 않아 생활이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은, 어떻게 국민들 전체가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냐라는 것은 그나마 사회복지제도가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이나 사회보험, 그리고 가족복지를 위해 가족수당이나 복지시설, 무상교육, 높은 최저임금 등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같은 이런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최소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서, 마치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는 삶이 전쟁터인 마냥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비교적 조용히 안정되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잘 사는 유럽 나라에서는 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잘 사는 소국일수록 그런 보편적인 복지 제도가 국민 전체에 크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세금을 국민들에게 걷어서 의료 부분이나 무상교육 그리고 실업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공공 서비스 요금이나 물가는 높아지니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소득에 비해서 굉장히 검소하고 최소한의 실용적인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가 스위스 가서 보고 느낀 것은 확실히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일반적인 유럽 나라들보다는 고급차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스위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껴 쓰고 덜 먹고 해서 평소의 삶이 검소해도 한번 물건을 살 때는 브랜드나 품질 내구성이 높은 명품 지향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선별주의 복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저소득층이나 특정 취약계층만 복지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개인의 책임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개입만 하는 주의입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계속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과 달리 자본주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에서는 결국 승자에게 모든 자본이 몰리고 부가 평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소득이 8만 달러가 넘었다고는 하지만 정말 소수의 IT 기업 자본가만 지금 엄청나게 부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도시들은 집세와 일반적인 물가는 스위스처럼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 서민들의 지갑은 상대적으로 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넘는데요. 물론 인도나 중국보다는 훨씬 적은 인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제 아무리 날고기는 미국이라도 인구가 3억 명 이상 되면은 모든 국민들이 스위스나 룩셈부르크처럼 안정되게 잘 유지하면서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미국 경제의 미덕은 거대한 소비가 이루어져 용광로처럼 뜨겁게 순환하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모든 제품이 저렴하게 공급되고 식료품도 큼직하게 푸짐해야 미국 스타일에 맞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기를 사 먹어도 딱 필요한 부분만 주문해서 먹는 것에 반해 미국에서는 일단 거하게 구매해서 배불리 먹어도 남아 도는 것을 그냥 쓰레기로 버려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어떻게 보면 낭비가 심한 사회인데 하지만 또 그렇게 소비가 왕성하게 일어나야지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물가가 굉장히 낮게 유지해야지만 사람들이 소비 심리를 왕성하게 일으킬 수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일자리 창출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세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처럼 고물가 사회가 되면은 점점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마치 은행의 뱅크런처럼 대공황보다 더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하자마자 주변국부터 관세를 높이는 정책이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국 정권을 유지하기 힘든 독이 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세계 주요 기업들을 미국 내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미국인들은 높은 물가에 따른 고임금 때문에 이미 제조업으로서는 중국에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때까지 미국의 정치 군사 리더십으로 국제사회의 존중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나 전 세계 관세 보복으로 국제사회의 인심도 잃어가고 또 국내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경제 문제 때문에 미국의 패권 몰락을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인구 대국인 나라에서는 스위스 모델처럼 국민들이 잘 살 수는 없고 그나마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중산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소비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골든타임은 넘어간 게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